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중국 제조업 전략이 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것 같아요. 특히 중국 제조 2025, 이게 벌써 10년인데, 이제는 반도체 자립에 거의 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중국의 최신 첨단 산업 전략, 그 중에서도 특히 왜 반도체인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네, 그렇죠. 10년 전에 중국 제조 2025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그냥 세계 공장에서 이제 기술 강국 하겠다 뭐 이런 선언 정도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미국의 견제가 워낙 강해지니까 이제는 기술 패권, 특히 반도체 공급망 이걸 완전히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 이런 훨씬 더 절박하고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가 된 겁니다. 그 배경이랑 지금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그럼 중국 제조 2025 지난 10년 이걸 좀 돌아보면요. 성과도 분명히 있었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전기차나 드론 같은 분야, 뭐 BYD나 DJI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나왔고요. 네, 맞아요. 그 목표로 했던 10대 핵심 산업 중에서 고속철도라든가 전력장비, 또 신에너지차, 태양광, 드론 이쪽은 정말 눈에 띄게 성장을 했죠. 일부는 뭐 세계 시장 이끌고 있고요. 근데 동시에 그 반도체나 항공우주, 또 첨단 소재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선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하고 격차가 크다. 이 점도 분명해졌어요. 특히 그 반도체 만드는 능력하고 또 최첨단 AI 칩 설계 능력, 이게 좀 부족하다는 게 아킬레스건으로 드러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바로 다음 전략에서 초점을 반도체로 확 옮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제재, 특히 그 최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막은 거, 이게 중국의 전략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든 그런 면도 크겠네요. 그 ASML의 EUV 장비 이런 거 못 구하게 되니까 아예 자체 개발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바뀌었군요. 네, 정확해요. 외부에서 기술 가져오기가 어려워지니까 중국으로서는 이제 내부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그 투자 규모입니다. 투자 규모요. 네, 작년 한 해만 봐도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투자액의 40% 이상,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68조 원이거든요. 이걸 중국이 쏟아부은 거예요. 68조요?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이 한 28조 원, 대만이 23조 원 정도 투자했는데 이 둘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야말로 압도적인 규모예요. 엄청나네요, 정말. 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얼마나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절박하게 생각하는지 딱 보여주는 거죠. 68조 원이라니. 상상하기 힘든 액수인데 그럼 이 막대한 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가요? 뭐 정부가 엄청 밀어주고 있겠죠. 그렇죠. 아주 전형적인 국가주도형 집중 투자 방식입니다. 일단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요. 또 세금 혜택도 파격적이에요. 2022년 한 해 세금 깎아준 것만 해도 거의 250조 원 규모였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250조요? 세금 혜택만? 네. 그리고 또 그 국가 반도체 펀드 같은 정책 자금을 만들어서 핵심 기업에 직접 투자도 하고요. 또 공공기관이나 국유 기업들이 자국산 제품 먼저 사주도록 해서 내수 시장을 키워주는 거죠. 예를 들면 오지통신 장비 75%는 우리 걸로 채우겠다. 이런 목표 세우고 달성하는 식으로요. 아, 시장을 아예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규제 완화도 아주 중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를 아예 자율주행 시범 특구를 지정해버리거나 아니면 안전요원 없는 완전 무인 택시 운행을 세계 최초로 허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신기술 도입하고 퍼뜨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문턱을 아주 과감하게 낮추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제조업을 밀어붙이면 이건 뭐 필연적으로 미국하고 무역 갈등이나 기술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요? 미국은 중국이 내수 소비 중심으로 경제 구조 바꾸길 바라는 것 같은데 중국은 오히려 제조업 투자를 더 늘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게 참 피하기 어려운 충돌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국가 주도로 첨단 산업 키우는 게 불공정 경쟁이고 또 자기들 제조업 기반 약화시킨다고 보니까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중국은 제조업을 단순히 경제 성장 엔진으로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국가 안보 그리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 이걸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여겨요. 실제로 중국 GDP에서 제조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미국은 한 20% 정도인데 거의 2배죠. 꽤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압박이 있더라도 이 제조업 중심 성장 전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이게 계속 미국뿐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과도 무역 마찰 요인이 될 겁니다. 음,
정리해보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 또 한계를 교훈 삼아서 이제 반도체 자립이라는 가장 어려운 숙제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도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군요. 미국의 견제라는 외부 압력 때문에 더 절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산업을 키우는 정책, 이걸 넘어서요. 앞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구도나 경제 질서, 또 공급망 지형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중국이 정말 반도체 설계부터 소재, 장비까지 완전한 자체 공급망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근본적으로 재편될 거고요. 당연히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어쩌면 중국의 다음 목표는 단순히 칩을 만드는 걸 넘어서 반도체 기술 표준 자체를 자기들이 주도하려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